그럼 디자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또 중요한 건데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라든지 브랜드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기능적인 게 있으면 그건 특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전혀 안에 어떻게 생긴 게 상관없이 외부에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안에서 구동하거나 기능하는 것들은 특허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 아이폰 그러면 상표인데 이제 외관이 독특한 거죠. 뭐 폴더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꼭 직선이 아니거나 곡선인 부분들, 그런 것들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거는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릴 저작권하고 좀 겹치지만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것 중에 최고봉입니다. 아주 권리가 강력하고요. 아이디어 창업하시는 분 중에 제품 외관에 좀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제품 외관이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디자인권은 꼭 받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작권은 하고 좀 겹치는데, 저작권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돈이 안 들거든요. 저작권은.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이 오셔서 막 상담하다가 이제 돈 얘기하면 갑자기 저작권으로만 할게요 하면서 이제 연락이 끊겨요. 고객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사업이 크다 보면 이게 뭐 특허권도 그렇고 상표권도 그렇고 이게 재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이거는 오늘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재산권으로서 이걸 담보로서 잡을 수도 있고, 이게 특허 금융화라고 해서 돈으로 활용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특허 디자인은 이제 넓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외관을 보호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사진 이런 여러 가지 필요 서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 도메이나 디자인 같은 거 저희 해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출원하면은 예상외로 승인이 많이, 그러니까 잘 되죠.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따지기 참 한도 끝도 없는데, 약간의 특이성만 있으면 정말 특수 분야 상품이라든지 많이 사용되는 상품이 아닌 이상은 가능한 한 등록을 시켜주고요. 또 요즘같이 또 뭐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제일 디자인 등록이 빠른 게 마스크입니다. 2, 3일 만에 등록이 돼요. 깜짝 놀래요. 마스크 진행.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사를 원래 빨리 하는 품목인데 최종 그래도 한 달 정도, 3주 정도 가기도 하는데 갑자기 2, 3일 후에 등록 결정서가 나오기도 하고. 살짝 근데 이제 고민이, 등록이 잘 되는 것까지 알겠는데 출원하고 이제 등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디자인이, 근데 제 건데 마이크인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살짝 또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것도 또 출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은 원래 보호되는 게, 동일한 거는 당연히 보호되겠지만 유사한 거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유사 범위가 좀 어렵긴 한데 그거를 보호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유사한 거를 다 등록받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서 권리 범위가 요만큼이면 또 유사한 거에서 또 생기고 점점 불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는 가장 뭐 변형되는 정도가 작다 싶으면 그냥 중요 아이템만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변형되는 정도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등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변리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돼요. 이 정도 좀 디자인이 변경되는, 업그레이드 되는데, 예, 그렇죠. 이거 출원해야 되냐 마냐 좀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게 좀 좋죠. 왜냐하면 뭐 무조건 등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품이 한 1년 정도 팔면 또 약간씩 업그레이드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디자인에. 근데 뭐 약간 크기만 변경했다,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상이라든지 구성 요소를 살짝 결합했다, 그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특허로 가, 이제 하나,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이디어는 원래 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는 그렇죠. 보호를 못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특허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교육생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 머릿속에 있고 뭐 자기가 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있긴 있어도 그거를 뭐 구현된 작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름의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근데 아이디어 자체 실제로 뭐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라. 예. 특허도 그렇고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런 걸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업했다, 이런 걸로는 이제 거의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이제 등록받은 사람이 먼저지, 그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 그런 것도 있고, 등록주의라는 게 뭐냐면 안전성을 좀 따져요. 안정한 거. 출원이 한마디 신청하는 거고, 심사에서 오케이 이거는 된 거야라는 게 등록하는 거죠. 한마디 합격이라는 게 등록인 거잖아요. 출원이라는 말도 제가 안 쓰는 게 이제 고객분들이 싫어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출원이라는 단어도 저도 변리사 공부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단어를. 근데 특허청에다가 뭔가 서류를 내는 게 출원 신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등록받기 위한 걸 심사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가 없다, 이건 등록받을 만하다, 그러면 등록 결정이 되고. 그게 합격이 등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것도 등록 결정서만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돈을 꼭 내야 돼요.
특허. 근데 저 여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이제 보험 못 받는다라고 하는 저도 그때 변리사님만 물어 여쭤봤던 게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특허를 내려면은 구체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구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내가 이러면 A4 용지에 이런 아이디어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세요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디자인으로 보호받으려면 구체적인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추널이라도 하려면 그렇죠. 특허 예. 쪽으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입증해야 된다. 특허에서는 어떤 기존의 기술을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쪽 분야니까. 그러면 기존의 기술과 차이 나는 게 있는지 예, 예.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차이점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보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되게 수준이 높으면 특허고요. 그 수준이 좀 낮으면 그래도 등록되는 게 실용신안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뭐 등록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버스 표지판 같은 경우도 별거 없는데도 이게 나름의 광고 효과라든지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도 있거든요. 문이 네. 닫혀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문이 열리면서 보이게 하는 거. 딱 이거 하나 붙인 거밖에 없는데 실용신안으로 등록돼 있어요. 버스 번호표 보이는 거 멀리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아이디어 단계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구현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출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 만약에 좀 이제 뭐 나중에 변리사분이랑 상담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창업 전문가랑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화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 그래야지만 특허 진행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등록받거나 그럴 때 그게 좀 그게 유리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발명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분야 그걸 저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차이점과 어떤 효과는 최소한도로 나와야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한 한 도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죠. 아, 보면은 뭐 해상도가 뭐 파일 형식은 뭐 나와 있고 막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도 잘 몰라서 예, 예.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하다. 이제 디자인 등록 받을 때 예,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특허는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특허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다음에 국제 특허 관련돼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관련해서도 그냥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묶어서 간단히 묶어서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제일 시장이 큰 중국을 제일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건 이제 상표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떴다. 그럼 벌써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벌써 특히 뭐 중국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브로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벌써 상표 신청을 해놔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 등록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받아야 돼요. 이게 좀 비용이 좀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창업 지원이라든지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저희 또 변리사업계 뭐 발명진흥회라든지 뭐 지식재산센터 이런 데를 좀 약간 손품 발품을 좀 하시면 그런 것들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은 인기 있는 것들은 금세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외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특허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그 나라마다 등록을 받으셔야 돼서 이걸 저희가 개별 국가에서 별도로 등록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나라의 변리사랑 뭐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다 예, 예. 저희가 그게 연결도 돼 있고 그걸 다 도와드리게 됩니다. 서로 건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그 이제 특허법인끼리. 외국에서 예, 예.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저희가 이제 대신 대행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예, 예. 그 나라의 절차는 그 나라의 변리사가 제일 그럼 잘하니까. 대부분 또 이제 그런 거 PC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예. 간단하게 뭐 알려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개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PCT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딱 우선 제출을 해놓으면 심사를 이렇게 그 나라별로 우리가 편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예. 뭐 미국, 일본, 유럽 뭐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 연락하는 거가 되게 불편하니까 PCT라는 제도랑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게 있고요. 대신 PCT는 또 장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신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PCT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미국에다가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에만 돈 내면 되잖아요. 저희 뭐 수수료나. 그런데 PCT를 하게 되면 PCT 돈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제 미국 심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미국에 원래 들어가던 돈이 또 발생하죠. 그럼 PCT를 왜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PCT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만들었다. 그러면 보통 12개월 내에 무조건 외국에다가 하셔야 돼요.
아. 12개월. 무조건 이게 기간이 넘으면 안 되는데 예. PCT는 대신 이럴 수 있잖아요. 기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외 등록 가능성도 잘 모르니까 PCT를 하면 장점이 돈이 좀 드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고서 최대 31개월까지 이거를 보류를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하면 PCT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제. 네. 딱 갖고 있어요. 이제 이거 교육 듣고 뭔가 제품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할 건데, 그럼 어떤 단계로 한 1년 동안에 이 지시제한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제품명을 일단 상표 출원해야 되겠죠? 상표 예. 등록이라든지 한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들. 예.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제품에 만약에 외관이 독특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 디자인 등록도 고려해서 도면이나 사진을 가지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출시를 하고 나서 뭐 디자인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등록은 될 수 있지만 거절 이유가 나온다든지 좀 번거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 제품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먼저 신청을 해놓는 디자인 게 좋죠. 출원을 하고 그때 제품 디자인이 조금 바뀌면 수정 보완할 수 있죠. 출원 중에도. 왜냐하면 굳이 안 하더라도 유사한 것까지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될 때까지 그거는 좀 해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디자인이나 그런 상표라든지는 좀 약간 서둘러서 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이제 말 그대로 제일 아이디어 창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구체화된 정도까지 된 다음에 뭐 특허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시고서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게다가 요즘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가출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게 좀 잡히면 미리 특허 출원해놓고 그 기능에 대한 뭔가 구현이 구체화된 잡히면 거를 나중에 이제 1년 내에 또 그걸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특허까지 낼 수 일단 그걸 파악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품이 특허까지 갈 수 있는 진보적인 기술이 적용됐냐? 그렇다면 이제 특허를 먼저 낼 수 있고 상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고요. 외형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진보적인 기술까지는 이번에 없어. 단지 외관이 조금 약간 디자인적인 거야. 라고 하면 특허는 아니고 디자인하고 상표만 출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인 게 필요하죠. 뭐 그냥 억지로 특허를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특허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원천 기술을 안 갖고 계셔갖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뭐 기계적인 거라든지 이게 좀 맞아요. 분야마다 좀 틀린 게 좀 있는데 어느 부분들은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만 하면 이제 보호가 되는데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사상 감정을 표현한 거를 보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만들어지면 보호되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그 대상이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 노래, 춤, 표현만 되면 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디자인권하고도 겹치지만 저작권은 대신 등록을 안 해도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고 이거 누가 봐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받아도 되긴 하는데 이 저작권의 대상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도 보호가 되면 그래서 같이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건 당연히 영상이겠죠. 지금 촬영하는 것들도 만약에 뭐 그런 부분들을 따라한다거나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표현물이기 때문에 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뭐 특히 마케팅 쪽으로 홍보하거나 이럴 때 영상물 또 그다음에 뭐 이미지 그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 폰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대신 이제 폰트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관련될 가능성은 되게 적고 외주 맡겼을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외주 맡긴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이렇게 몰래 썼다거나 정품이 아니고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외주를 맡기든 뭐 할 때 자기가 창작한 건 아닌 거는 거의 대부분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작권 분쟁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저작권 관련된 분쟁들이 예상외로. 그러니까 유통하시는 분들은 100% 저작권 침해를 한 번씩은 겪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 걸로 안 하니까. 다른 나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기 걸 하는 경우에도 이제 홍보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한 한 이미지를 쓰더라도 무료 이미지, 그다음에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 저작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힘듭니다. 맨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맨날 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저작권 경고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어떻게든 쓰거나 제가 촬영한 걸 직접 한다거나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경고장 받고 그러면 한번 시달려 보시면 다시는 이제 법이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이거 뭐 이게 보호되는 기간들 있잖아요. 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Q&A 바로 들어갈게요. 예, 특허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 동안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는 원래 10년인데 상표만 유일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년, 70년 된 상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경우는 사후 70년,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회사의 저작물 같은 경우는 공표한 지 70년.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가능한 한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지 권리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 외에는 다 무조건 특허청에 등록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Q&A 수출하는 회사라면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미국 쪽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권이 문제가 돼요. 거기서 브랜드를 사용하면 상표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그다음에 네. 제품 외관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뭐 저작권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심지어는 저작권도 그 나라에 가능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가능한 한 그런 것들 등록을 하셔야 되지 안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업체가 모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표권 등록 시 영문 텍스트, 한글 텍스트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요즘엔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영문하고 한글이 발음이 같은 경우 영문하고 한글이라고 그냥 말만 했지만 만약에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예. 발음 자체가 틀린 거라면 이건 따로 해야 되고요. 발음이 같은 거다. 영문에 뭐 이게 판례가 있었는데 뭐 컨티넨탈 CON 뭐 T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글도 컨티넨탈이다. 그럼 발음 그대로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하나로 해도 되게 이게 판례가 나와서 비용을 굳이 하나로 하면 비용이 반으로 주니까 하나로 하셔도 됩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면 요것만큼은 좀 아이디어 창업자들이 요 강의를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이제 보호 관련 분야가 특허, 디자인, 상표 중에 뭔지는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이실 텐데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특허청에 신청하셔서 등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님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컨설팅이나 상담 받으면 그 비용이 혹시 발생하나요? 상담은 무료고요. 상담은 무료예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경쟁도 워낙 심하니까 당연히 원래는 다 돈을 받고 싶지만 시간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무료로 다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뭐 법적 검토가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상담 아이디어 제품 분야라고 뭐 이런 했을 것들 뭐 가이드 잡고 왜냐면 그런 통해서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침해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비용이 생기고 뭐 저희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처음에 시작하는 상담은 다 무료니까 뭐 나중에 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거나 그러면 저도 홍보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세 뭐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긴데 또 항상 이제 좀 그냥 혼자서 그냥 떠들거나 뭐 이런 경우 강의가 대부분이었는데 또 약간 이런 인터뷰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색다른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이런 게 또 좀 더 자연스럽고 좀 설명드릴 때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